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1번 딱 보자마자 보기가 계산 문제 수치네요. 그래서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두 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물어봤어요. 그럼 분리수거가 딱 기억이 나셔야 되겠네요. 분리수거. 그러면 분리수거는 P끼리 모으는데 이때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모으는 게 포인트였죠. 그 다음 금액끼리 모았어요. 는을 기준으로. 그래서 금액은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이 있으면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은 그렇죠. 그때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공급함수 부분의 2P고 수요함수 부분의 900-P예요. 분리수거 해볼까요? P끼리 모읍니다. 마이너스 빼고 더하라고 그랬죠? 그럼 3P는 900이겠네요. P는 300이 나왔는데 얘가 균형 가격이죠. 그럼 균형 가격을 이제 이 P 대신에 대입을 시켜주면 그때 나오는 양이 균형 거래량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300은 600이 나오네요. 균형 거래량 600, 처음 T 시점에. 그러면 이제 T 플러스 1 시점을 보면 역시 2P와 이번엔 1500-P를 같게 놓고 풀면 되겠네요. 그럼 분리수거 해볼까요? P끼리 모을까요? 3P죠. 그 다음 금액은 1500, 3P는 1500, P는 500이 나옵니다. 그럼 이 P500을 P 대신에 대입을 시켜주면 2 곱하기 500이니까 거래량이 1000이 나오죠. 그래서 가격은 200만큼 상승했고 거래량은 400만큼 증가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900이고 1500이죠. 그럼 수요는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수요 증가죠. 그럼 수요 증가면 왼수,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하겠죠. 가격 상승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네요. 증가 부분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하나도 몰랐어요. 이 부분을. 그럼 제가 푸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균형 가격 부분에서 200은 지금 4개가 있죠. 100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만 있는 건 절대로 답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번은 그어버려요. 그 다음 가격 부분에 상승이 둘, 셋이고 하락은 둘이죠. 그럼 이 부분을 또 지워버리죠. 균형량 부분에서 증가가 셋이고 감소가 둘이니까 감소 2개인 걸 역시 지워버리면 1번도 지워지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남죠. 이렇게 풀어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근데 이 부분도 균형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과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유형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가격을 줬어요. 공급 함수는 P1은 200이다 이런 식으로 줬다고요. 그럼 가격을 주면 무조건 P 같은 내 돈이죠. 그래서 P를 주면 걔는 가격이고 가격은 P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주면 무조건 P 대신에 대입하세요. 그럼 대입해 볼까요? 지금 800-2P에서 P 대신에 200을 대입시켜 보면 2 곱하기 200이니까 400이 나왔죠. 그럼 800-400은 400이겠죠. 균형 거래량이 원래는. 그 다음 공급함수가 P2는 300으로 변화했대요. 그럼 P 대신에 대입시키라고 그랬죠. 그럼 2 곱하기 300은 600이 나오겠네요. 800-600이니까 200이겠죠. 그럼 균형 거래량은 지금 200만큼 감소했다. 그럼 지금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 부분 푸는 방법. 여러분,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급량, 수요량, 공급량이죠. 그럼 한번 공급 내용을 한번 그려볼까요? 주어진 대로. P, 가격 부분에 200이래요. 그럼 얘가 계속 200으로 쭉 가는 거죠. P는 계속 200으로 고정이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300일 때 역시 가격은 300으로 고정돼 있대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럼 얘도 수평선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나요? 무한대로 변하고 있나요? 무한대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수평선이면 우리 공부했었죠?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수평선은 양의 변화가 무한대니까 완전 탄력적. 그 다음 3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얘는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거죠. 고정돼 있다고 그래서 X죠.
수요량이 고정돼 있으면 변화율이 빵이라는 얘기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변하는데 고정된다 그래서 X. 2번. 그러니까 지금 답은 1번이에요, 이미. 그 다음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응된 변화가 빵이란 얘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 됩니다.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주어진 가격 변화율보다 반응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거죠, 지금. 그래서 맞고 4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 되면 얘는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직선이면 양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죠. 좌우 변화가.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주어진 가격 변화율보다 반응된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죠. 더 크게 변했을 때 탄력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탄력성의 기본 개념을 잡아볼 거예요. 내일도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겠지만 지금 연습해보죠. 답은 1번인데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판단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럼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져서 이 변화의 정도가 같게 변하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했고 수치는 1. 일단은 이렇게 했던 것 단위 탄력적. 더 많이 변했다면 주어진 변화보다 더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어마어마하게 변화하면 무한대로 변하면 완전 탄력적. 더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지금 뭐보다? 주어진 변화보다.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지더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